인터뷰 중에서 인상 깊었던 친구가 방학을 잘 활용해서 중학교 때 반에서 5등도 가본 적이 없던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첫 시험에서 무려 전교 1등을 하고서 자신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했냐고요? 안녕하세요. 드림맘 현성경입니다. 벌써 겨울방학이에요. 이때를 잘 활용하시면 성적이 진짜 급상승하는 그런 친구들 많은데요. 그래서 학부모님께서 방학 때 꼭 하면 좋을 세 가지와 과목별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먼저는 학년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바로 효과 있을 세 가지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목표 세우기예요. 에이, 목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설마 제가 바쁘신 학부모님들에게 그냥 무작정 목표를 세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자녀가 어떤 대학과 전공을 가고 싶은지 목표를 세우고 열공을 하기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걸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엄청 큰데요. 그건 바로 가고 싶은 대학을 겨울방학 때 꼭 투어하셔서 아이가 벅차오르는 느낌을 받고 그 경험을 통해서 목표를 확실히 잡고 진짜 열공하는 아이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한 예로 중학교 때 이제 상위권 근처도 못 갔던 그런 친구, 공부도 잘 못하던 아이가 카이스트에 견학을 갔다가 심장이 터질 듯한 감동을 받았대요. 나 무조건 이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목표를 세우고 제대로 공부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서울대 수의학과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인터뷰한 친구들 중에서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방학 때는 꼭 해보시길 바라는데요. 아니면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롤모델 같은 선배를 만나서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뭔가 하고 싶다라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그래야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실천하기인데요. 이렇게 목표를 세웠다면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방학 기간 동안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서 주 단위로 시간표를 짜서 조율하면서 진도를 나가게 해요. 너무 완벽하게 계획표를 짜면 아이가 오히려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실천을 못하면 난 못할 줄 알았어 이러면서 실망감으로 도전할 의욕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꼭 해야 할 부분을 계획표로 짜되 유연성 있게 주 단위로 월 단위로 상황에 맞게 조율을 해 가면서 진도를 나가면 약간 여유도 생기고 성취감이 생겨서 아이가 실천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부족한 과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는데요. 방학 때는 모든 과목을 다 잘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도 저도 안 될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적을 올리고 싶은 친구들은 부족한 과목에 70% 정도를 쏟아붓고 확실히 잘하는 과목으로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머지 30%를 다른 쪽으로 해야 하는 과목들로 시간을 배분을 하면 확실히 새 학기에 올라가서 눈에 띄게 성적이 올라가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국영수 과목별, 학년별로도 알아봐야겠죠.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하냐면 과목별 전략과 공부 방법을 잘 도와준 부모님 아이들이 당연히 고등학교 가서 상상 초월 잘한답니다. 당장 눈에 보이게 하라는 게 아니라 멀리 보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서는요, 절대 벼락치기로 성적을 올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미리 이렇게 준비하셔서 아이가 고생 안 하기를 바래요. 제일 중요한 시기가 예비 중, 예비 고, 그리고 고2라고들 하죠. 특히 중3 때 준비를 잘하면 성적이 완전히 역전이 되기도 해요. 어떤 친구들은 고등 때 못 놀 수 있으니까 중3 때 제대로 놀아보겠다 하다가 그때 가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당황스러운 요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 고등 때는 수업 스타일도 다르죠. 다양한 내신, 수행평가 이런 걸로 중학교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한 아이와 안 한 아이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초, 중등 때 잘했는데 왜 고등 가서 못하지? 이런 경우도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저 친구 공부에 대해서는 크게 존재감이 없었는데 근데 갑자기 전교 1등을 하네. 이런 이변이 일어나기도 하는 게 바로 방학 때 준비를 잘했느냐의 차이예요. 국영수 모두 탄탄하면 좋겠지만 보통은요, 최상위권 아이라도 주요 과목 중에서 한두 과목 정도는 부족한 게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완벽하게 해야겠다라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다른 과목을 보충하자라는 마음을 먹으면 아이도 안정감을 찾고 자신감 있게 학습에 매진할 거예요. 수학부터 딱 말씀을 드리자면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와 변형 문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초 공사가 잘 되어 있어야 해요. 특히 이제 고등 때는 벼락치기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신유형 문제랑 응용력을 키우는데 신경을 써야 그때 가서 1등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초등 때는 심화 문제 중에서 제일 많이 푸는 뭐 최상위 또 뭐 다른 뭐 심화 문제라도 70% 정도 풀 수 있다 이런다면 선행을 나가셔도 좋은데요. 또는 이제 선행과 초등 심화를 함께 병행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하지만 심화가 잘 안 되는 경우라면 이럴 경우에는 모르는 개념을 정리를 하고 심화 문제를 풀어서 좀 단단하게 다져나가면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라고 걱정을 해도요. 결국은 진짜 수학을 잘하는 과목으로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고등의 수상을 나가는 친구들이라면 여기 과정은 정말 신경을 써서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수상이 고등 수학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구간인데요. 여기에서 배우는 개념들을 이제 꼼꼼히 해줘야 고등 수학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대입 수학이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걸 아시고요.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어와 영어는 수학만큼의 시간을 쓰지 않더라도 꼭 준비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국어는 문법을 다지고 초등은 독서, 그리고 중학교 때는 비문학 문제집으로 정리를 해두면 확실히 체계를 잡을 수가 있어요. 중학교 때 필독서를 읽는 것도 한 부분이지만 비문학 문제집을 통해서 독해력을 향상시키면 성적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기출이나 모의고사로 풀어보면서 아이의 실력과 방향을 체크해 보는 거죠. 이런 과정을 한 아이는 고등국어에 가서 절대 강자가 될 수 있어요. 다음에는 영어인데요. 일단 어휘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외워야 독해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문장 구조를 알기 위해서 문법도 준비를 해야겠죠. 준비할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어려운 거 말고요.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교재로 시작을 해야 아이가 완전히 체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3이 되면은 영어의 난이도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1등급이었던 아이도 뭐 그때가 되면 2, 3등급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미리 잘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해 주시길 바래요. 이제 지난 영상에 국영수를 다룬 적이 있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전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보면 할 게 너무 많네 라고 걱정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꿈의 대학을 방문하거나 롤모델 같은 분을 만나서 공부 의욕을 먼저 불태우자. 그리고 아이의 진로에 맞게 부족한 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나머지 주요 과목을 조금씩 채워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이 성적이 점점 올라가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방학 때 잘 준비하셔서 밝고 자신감 넘치는 씩씩하고 예쁜 아이로 새 학기를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도 먼저 건강 챙기시고 하교하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준비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만나요. 감사합니다.